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이 단순 조화 진동자 이 물리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마찰이 있는 경우 어떤 그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죠. 댐핑이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또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시켜줄 경우 이 외부에서 특정한 조건, 즉 공명이 일어날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에너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흡수해서 운동을 아주 증폭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우리 어떤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성공한 모습, 예를 들어 미래에 어떤 내가 재산이 얼마가 되는 어떤 부를 쌓고 싶다, 혹은 건강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즉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들 어떤 진동에 대한 진동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원운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도 하나의 그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원운동이고, 또 이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 것도 하나의 원운동이죠. 옛날에는 이런 원운동이 하나의 그 천상의 운동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의 하나의 그림자가 바로 이 진동이 되겠습니다. 즉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면은 이 전자를 우리가 하나의 뭐 이런 XY축 좌표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물리 현상은 이런 그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진동을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기술하는 방법이 이런 그 단진동이 되겠습니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해가 원운동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뭐 반지름이 r이고 이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돌고 있다면은, 즉 이 x 좌표는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r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속도에 대해서 구해 보면은 속도는 요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시간 내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가속도를 구해 보면은 이 원운동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오메가 시간 내에서 한 번 더 이 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오메가 하나 더 나오고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다 했으면은 dt분의 t 제곱분의 d 제곱 x, 즉 가속도 더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한 이 변이를 하면은 이게 바로 0이 되는 요 조건이 되는 거죠. 즉 x 투 더트 플러스 오메가 제곱 x가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우리가 단진동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추 단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용수철 진자가 되는 거죠. 즉 질량 m이 용수상수 k에 묶여 있을 때 복원력이 F가 마이너스 KX로 이렇게 복원력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쓰면 F가 MA니까 즉 마이너스 KX가 MA이고, 이걸 다시 쓰면은 M X 투 더트,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가 X 더트를 이제 DT분의 DX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다시 쓰면 MX 투 더트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이제 식이 나옵니다. 요것의 해는 우리가 그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기술되는 거죠. 즉 사인 어떤 진폭이 있고,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폭을 r로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사인이나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되고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다시 쓰면은 r의 2의
I 오메가 t로 쓰고 이 I 오메가 t의 어떤 실수부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허수부가 이제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 오일로 공식이라고 해서 이의 I 세타가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단진동을 다룰 때는 항상 실수부에서 우리가 실수해를 바라보지만 이걸 어떤 수식상에서 계산할 때는 이런 이제 복소수까지 확장한 2의 I 오메가 t 이런 형식으로 써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거의 실수급만 취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인데, 즉 각속도가 이제 2파이 곱하기 진동수죠. 진동수가라는 게 이제 한 바퀴 1초 동안에 이게 몇 번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런 단진자 같은 경우에 용솔진자에서는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고, 이런 추 같은 경우에는 루트 g분의 l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전에 원운동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이런 그 마찰이 있는 경우에 이런 그 용솔 진자가 있을 때 이 진자를 외부에 어떤 힘을 줘서 이렇게 오메가의 주파수로 이렇게 떨어주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시키는 이런 드라이브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경우에 이제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자이로 센서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코리올리 힘을 측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코리올리 힘 때문에 이런 떨어주는 힘이 생길 때 이 공명이 일어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킵한 부분을 한번 제대로 정량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외부에서 가한 힘을, 즉 F applied force라고 해서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돌 때 우리가 어떤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여기 mx to dot, 즉 가속도가 ma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요 마찰에 대한 성분, 즉 댐핑에 대한 성분을 em 감마 x dot로 두고, 그 다음에 kx, 요건 이제 복원력이 되죠. 즉 여기 작용하는 힘이 F가 ma인데 여기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kx가 있고, 여기다가 다시 em 감마 x dot, 즉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를 우리가 감마라고 두고요. 그래서 보통 흔히들 이렇게 감마라고 쓰고 앞에 2를 붙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럼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하나의 힘이 뭐냐 하면은 이런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 applied force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형태의 그 운동 방정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F가 F0 코사인 오메가 t 요걸 이제 푸는 건데, 이게 하나의 그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즉 뉴턴의 법칙이 기술하는 세상은 즉 선형 세상입니다. 선형 방정식. 실제로 세상은 비선형일 수 있지만 이런 선형 방정식으로 기술해서 잘 맞더라. 그래서 현재까지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m을 지우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m분의 f0에 코사인 오메가 t는 아까 오일러 공식에서 2의 I 오메가 t의 어떤 리얼 성분만을 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얼 성분만을 이제 이 해에서 이제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 건데, 이걸 풀 때 요 트라이얼 함수를 xt를 a 2의 I 오메가 t 이렇게 놓습니다. 즉 어떤 진폭, 우리가 모르는 진폭 a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 오메가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결과적으로 얘도 이 오메가로 같이 움직일 테니까,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이제 해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트랜지언트 솔루션으로서 요 오메가가 아닌 주파수로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감쇄 진동이 하는 그런 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는 이런 그 steady state solution, 즉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요거 이제 이걸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럼 x2 도트를 계산하면은 요 i 오메가가 시간에 대해서 t를 미분한 거니까 i 오메가가 두 번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즉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i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고, 역시 e i 오메가 t 이런 항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a e i 오메가 t가 n분의 f0 e i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e i 오메가 t를 우리가 다 지울 수가 있겠죠. 지워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렇게 썼을 때 요 좌변 요 a에 앞에 해당한 요 어떤 복소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은요, 요걸 우리가 이런 그 복소수 좌표에서 그려다 보면은, 즉 이쪽이 실수축이고 이축이 이제 허수축인데, 그럼 실수축 값이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죠. 그 다음에 허수축 값이 오메가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소좌표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점에서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복소수는 즉 R의 2의 I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파이는 이 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R 2의 I 파이를 쓰면 즉 R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R 사인 파이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요 값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복소 좌표를 우리가 극좌표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복소수를. 그러면은 요걸 R2의 I 파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는 n분의 f0에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R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I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한 거죠. 즉 진폭이 뭐가 됐냐면은, 즉 A가 요 R, 즉 n분의 f0에 R이 요거죠. 요거 R이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니까 루트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감마 제곱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런 형태의, 요게 바로 이제 R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의 마이너스 I 파이는 역시 이제 그냥 파이가 요 각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탄젠트 파이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xt를 구하면은, xt는 a의 2i 오메가 t였으니까 요 a 대신에 요 n분의 f0 r분의 1의 2i 마이너스 i 파이에다가 또 2의 i 오메가 t 요걸 같이 쓰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 xt, 즉 시간에 대한 이 단진자의 운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유도 과정은 이렇게 생략을 한 부분이, 우리가 엄밀하게 풀어보면은 이 힘을 우리가 이런 복소수로 f0 e i 오메가 t로 두고, 그 다음에 역시 트라이얼 솔루션 자체도 a e i 오메가 t를 놓고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진폭을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위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주는 그 위상과 여기 운동하는 위상은 살짝 어떤 그 시간차가 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이 언제 가장 그 진폭이 크게 되냐, 즉 오메가 제로와 이제 같을 때, 실제로는 이제 요거보다 살짝 더 이제 2 감마만큼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대략 오메가가 약 오메가 제로와 이제 같아질 때 요 값이 0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이제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요 오메가 제로가 뭐냐면은, 오메가 제로가 요 n분의 k, 루트 n분의 k였죠.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요 n분의, 요 m이 내려가면 이제 n분의 k가 되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시스템 자체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의 고유 주파수가 됩니다. 고유 주파수인데, 이 오메가가 외부에서 떨어주는 게 이 고유 주파수와 같을 경우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진폭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오메가 제로일 때 이 진폭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감마가 작을수록, 즉 이타 값이 작을수록 이게 훨씬 이 진폭이 이제 샤프해진다. 즉 이 밴드위스 자체가 이제 좁을수록 그 진폭이 샤프해지고 공명이 더 잘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면은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이제 요 공명이 일어날 때 어떤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시스템에서 또 손실되는 에너지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그러니까 일률, 에너지의 어떤 소모되는 변화율을 우리가 그 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파워라는 게 역학적에서 에너지로 보면 이제 힘 곱하기 그 속도가 됩니다. F 곱하기 V 한 게 바로 이제 일률이 되기 때문에 파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F는 이제 F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V를 구하면 되는데, V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래서 XT를 우리가 X0 요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 V를 구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요 X0에다가 오메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그 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라는 건 사인의 그 고배 공식에 의해 가지고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빼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기 동안에 즉 한 번 이렇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어떤 평균적인 에너지 손실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걸 구해 보면은 여기 이제 한 주기 동안에 이제 이걸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dt에서 한 주기 동안에 구하면은 얘네들은 서로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어 버리고, 요 코사인 오메가 t 제곱 요것만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코사인 제곱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은 2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고 나머지 상수는 그대로 따라오고 이 사인 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평균적인 이 에너지 소모, 즉 파워를 구해 보면은 즉 2분의 1의 F0에 X0 대신에 요 X0가 의미하는 게 요 앞에 요 개수죠. 그래서 요 앞에 개수 요 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사인 파이 대신에 사인 파이도 역시 루트 요 분모분의 사인 파이도 역시 루트 분모분의 여기 감마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사인이라는 게 사인 파이가 요 r분의 오메가 감마 요걸 의미하니까 요분의 요거니까, 그래서 감마 오메가 해서 요걸 계산해 주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평균적인 에너지 손실이 이런 형태의 그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일 때 가장 에너지 손실이 크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공명 조건일 때 에너지 손실이 큰 경우가 되고, 그때 이 외부에서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을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에너지도 가장 이제 크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런 그 Q 팩터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Q 팩터라는 거는 이제 2파이 곱하기 어떤 한 주기 동안의 그 평균적인 에너지 손실분의 이 그 전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 팩터 클수록, 즉 에너지 손실은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그때 이런 피크가 더 샤프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밴드위스도 훨씬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Q 팩터라는 게 즉 오메가 제로분의 이제 델타 오메가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Q 팩터라는 게 이제 델타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Q 팩터 클수록 즉 밴드위스가 줄어드는 거죠. 밴드위스가 줄어들어서 이게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진동 에너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단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교류 RLC 회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RLC 회로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이런 전압을 교류파를 줬을 때 역시 이런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공명의 조건이 이제 임피던스 값이 이제 그 최소가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여기서 임피던스는 동일하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건데, 이게 V 빼기 IR 빼기 L DT 분의 DI 빼기 C 분의 Q가 0이다. 이런 이제 운동 방정식이 있죠.
여기서 가버닝 이퀘이션인데 이걸 역시 i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이제 v가 주어졌을 때 it를 구하는 건데 이 it를 i0 이 i 오메가 t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이 i0에 해당한 값과 이제 v0에 해당하는 요 값 사이에 이제 그 임피던스라는 게 있죠. 즉 v0가 z 곱하기 i0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요 임피던스라는 게 그 저항을 의미하는데 실수축 저항이 r이 되고 허수축 저항이 i 곱하기 i에 L 오메가 빼기 이제 C 오메가 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최소가 될 때 이 공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이 허수축 저항이 이제 0이 되는 그 조건이 바로 공명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명 주파수 그때 우리가 요게 0이라고 두고 이제 풀어보면은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요게 바로 이제 공명 주파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메가가 이 공명 주파수일 때 이게 그 전류가 가장 잘 흐른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런 현상들이 거의 역학적인 이 단진자의 운동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스펙트럼을 봐도 그 식이 거의 이제 동일한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역학 문제, 즉 단진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기에서도 이런 선형적인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공면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런 물리적인 그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또 제 자신의 경험, 그다음에 그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데서 나오는 그 성경이나 혹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이런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공면 현상과 이 성공과 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일단 그 우리 우주에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그 법칙을 만든 어떤 그 신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주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Will of Universe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있고 그게 그다음에 현재 나가 있죠. 현재 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현재 나는 이제 프레젠트에 있는 상태고 wish는 이제 future에 있는 상태죠. 현재 아직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시간, 공간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속성은 이제 goodness, 즉 선하고 이제 righteousness, 의롭고 뭐든지 충만하죠. abundance, 풍부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eternal, 영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의 상태, 혹은 사랑과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의 속성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무한한 에너지의 상태가 되는 거죠. infinite energy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나는 어떤 육신적으로 제약이 돼 있죠. 나의 두뇌는 어떤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로 볼 수가 있고 나의 과거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이제 파이나이트합니다. 나의 시간도 유한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바라는 어떤 부분이 있죠. 나의 어떤 바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공, 즉 석세스라고 하면은 뭐 리치인 상태 혹은 웰스, 부우,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충분한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떤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 혹은 grace, 어떤 자비나 은총, 베품의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가 현재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현재는 이제 많이 그게 제약된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뭐 내 통장의 잔고는 뭐 얼마가 뭐 몇십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뭐 수천억 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걸 이제 바라는 사람이 있죠. 또 실제로 대부분 사람이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우리가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단순한 바램과 이걸 뭐 말하고 적는 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공명 현상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레저넌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레저넌스를 제가 설명할 때 하이 퀄리티 팩터, 즉 Q 팩터가 이제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Q 팩터가 클수록 이 밴드 자체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 증폭이 굉장히 샤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시크릿에서 말하는 이 단순히 어떤 좋은 상태의 어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이 주파수 자체가 브로드해지면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밴드위스 자체를 줄여서 굉장히 샤프하게 레저넌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미래에 대한 비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그게 실제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만 자체는 하나의 그 우리가 미래와 과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미래에서 이루어진 사실 자체도 사실 우리가 시간이 똑바로 흐르고 있는지 역전돼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뇌에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 미래를 충분히 선명하게 이제 상상하고 그것을 과거의 기억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의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중첩되는 가능성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라는 거는 나 자신이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터로서 미래를 하나의 상태로, 하나의 파동 상태로 우리가 내가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클리어 비전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best life now, 그래서 긍정의 힘인데, 현재 내가 가장 잘 올바른 패스로 이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명을 확실하게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 자신의 에너지는 유한하지만 나는 하나의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이 에너지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이 God의 will of universe와 나의 wish도 또 같이 레조넌스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표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고, 그것들이 충분히 이 우주의 그 바라는 그 wish와 이 우주의 뜻과도 일치를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선, 모두의 어떤 선과 사실 결부되는 목표라면은 그것은 내가 힘 들이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안테나의 역할을, 즉 이 에너지로 이렇게 공명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안테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게 가장 그 제가 심플리파이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원래 제 강의, 제 채널의 취지도 뭐 삶에 대한 지혜였죠. 그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해하는, 깨닫는 삶에 대한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그 지혜를, 제가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너는 왜 그걸 알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원리를 20대에 깨달았다면은 지금 뭐 상당히 여러분들께 또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직 뭐 인생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컨펌은 또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다른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충분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법칙이라고 하는 혹은 실행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